Man, I can't breathe my face. I can't breathe, officer. Kill me.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이후 미국 전역으로 퍼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 We are sick and tired of being sick and tired of this. Police are cutting down black and 추모와 항의에 나선 사람들이 직면한 건 역시 경찰의 폭력이었습니다. 약탈, 폭동으로 치달았던 시위대는 다시 평화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잇따른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는 적색불이 켜졌습니다. Where are you? It's that same compassionate leader who has to come back and readdress the country. 한 흑인의 죽음으로 당겨진 정의를 향한 방아쇠. 혼란에 빠진 미국의 현 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덮친 미국에 또 다른 혼란이 덮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박원권 한동대학교 교수 그리고 조셉 네메카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대에서 국제지역학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외교부 정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셉 씨도 조셉 예. 저는 일단 미국에서 왔고요. 저는 미국 쭉 살다가 네. 한국 대학교로 변입하면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고려대학교 다니고 이제 금융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유창하게 말씀을 5년 하시네요. 만에 들어가십니다. 일단은 주제가 좀 무겁기 때문에 네. 현재 미국의 시위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단순히 인종차별 시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게 사망을 한 사건인데 이제 백인 남성은 경찰인 거고 흑인 예. 남성은 평범한 시민이었던 거죠. 예, 뭐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네. 조지 플로이드라는 네. 흑인이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있는데 당일날 그 편의점에서 위조 화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지금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백인 경찰 정확히 따지면 백인 경찰 3명이고 또 흑인 경찰 1명, 4명이 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뒤로 수갑을 더군다나 예, 예. 채워서 이미 제압을 한 상태인데 네. 계속 그 화면에도 나온 것처럼 저렇게 무릎으로 그 눌렀죠. 그걸 8분 46초를 눌렀습니다. 예. 왜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예. 이미 8분 46초가 지나서는 지금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도 2분을 더 눌러서 네. 지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고 또 저 장면이 보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행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확실히 보여지게 찍혔군요. 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것이 한 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 미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8분 46초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네. 지금 주말 시위에서는 8분 46초 동안 묵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블랙 화면에 뭐 8분 46초 동안 내보내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네. 조셉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현장의 이야기 그래도 많이 들렸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당연히 이거 뭐 다른 사람처럼 이거 들었을 때 코로나에다가 이런 네.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짜 아쉽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사람이 사망하셔서 그것도 아쉽고 이 사건이 계속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셉 씨는 이제 미국인이시니까 그쵸.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뭐 인종차별 문제가 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이유 일단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두 개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코로나인데요. 네. 코로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미국 사람들이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고 네.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고 심심하면서 뭔가 마음이 답답함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일반 뭐 상황보다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처음으로 뭐 흑인 경찰한테 학살 당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어떤 청소년이 어떤 집을 짓는 현장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는데 네. 네. 백인이 그 몇 명을 보고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 청소년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얼마 안 된 후에도 이런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터지기 네. 쉬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게 그럼 일종의 예. 경찰에 대한 뭐 네. 분노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백인 경찰이 흑인 뭐 시민을 쏴서 세상을 떠나게 했던 문제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문제 너무 과하게 그 경찰이 힘을 휘두르는 이렇게 또 분석을 좀 하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미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다 그런 공권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이랑 어떻게 하면은 항상 당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흑인의 문제뿐 아니라 백인, 뭐 예. 아시아 사람의 문제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흑인이 아시아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나 아니면 당할 수 있는 입장이죠. 아예 백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교수님께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사실 평화로운 시위를 하자고 시위대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초반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과격화됐단 말이죠. 폭동과 약탈로 이어졌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셉이 잘 설명을 했는데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그 퍼거슨 시티라고 우리 조셉 잘 알 텐데 그때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한 흑인들의 뭐 좌절감이 아주 깊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거 외에도 미국의 사법 체계 자체도 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보면 흑인들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만 백인 경찰이 그런 과잉 행동을 해도 기소가 안 되거나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경찰의 과잉 진압, 네. 또 특히 무릎 누르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런 것이 계속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조세히 말한 코로나19도 이번에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석 달 동안 사실상 미국이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려 4천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 상태인데 네. 문제는 이럴 경우에 흑인들의 피해가 더 컸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백인에 비해서 2배가 넘었고요. 예.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폐쇄 기간에도 필수 직종이라고 해갖고 예. 예를 들어서 식료품점이라든지 주유소 같은 데서는 네. 일을 하게 돼 있고 예. 이게 전호등 그 저임금 업종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많이 거기서 그랬군요. 일을 했고 예. 또 하나는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아니지 안 돼 않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의료 혜택도 훨씬 덜 받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기도 참 힘든 구조라고 힘든 하더라고요. 상태라서 그래서 뭐 통계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말한 미니애폴리스 이 사건이 예. 있었던데 거기에 흑인들이 도시 거주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감염률은 35%가 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전체를 분노하게 했고요. 네. 아마 좀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또 하나는 그 리더십의 문제죠. 네. 미국의 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 지도자가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 못하고 오히려 분열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영향을 줬다라고 똑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조셉 씨 지금 미국에 친구랑 가족들 계시죠? 네, 지금 그럼요. 상황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예. 일단 시위 없는 것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친구들이 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특히 대도시에는 크게 다 시위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이 시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이 이런 거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좀 변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동시에는 내 집으로 들어와서 뭐 나쁜 짓을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바로 창문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한 느낌도 받지 못하면서 걱정하는 네.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지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아니 좀 복잡 미묘할 수는 네, 있겠네요. 그러네요. 시위대가 뭐 다 착한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좀 다행인 게 예. 지난주 한 중반 이후부터 그런 예. 폭력 시위는 없어졌고요. 네. 주말 이미 나왔습니다만 예. 평화 시위로 지금 그러니까요. 바뀌어서 그것은 한순 좀 메시지가 돌리죠. 제대로 전달되려면 절대 폭력 시위는 안 되겠죠. 예. 미국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우리 교민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LA에 거주하신다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A 서번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와 미디어학과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LA에도 지금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L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주요 대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며칠 동안은 약탈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화 시위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서 제가 네. 알기로는 오늘 그 미국의 방위군도 철수를 했고 LA에서는요. 네. 하지만 경찰들의 강경 진압은 계속 심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네.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보면서 좀 많이 속상하죠. 예. 특히 LA는 우리 LA에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약탈 피해나 다른 피해들 없는지 어떤 이야기들 들리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 LA 코리아타운에서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이제 초반 며칠 동안은 약탈이나 그런 게 심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장보러 나갔었거든요.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런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해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제 피해를 입은 교민들을 위해서도 이제 LA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점들의 기부도 많이 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고 있습니다. 많이 피해도 있으신데 도움에도 직접 나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도 참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상보다 시위 참여 시민이 훨씬 적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를 보고 사시는지 안 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위가 지금 미국 전 50주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뉴스를 봐도 이제 인종과 상관없이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서 지금 체계적으로 평화 시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브리스톨에서 이제 그 노예 상인 에드워드 폴스턴 동상도 이제 강에 떨어뜨리는 그런 시위 퍼포먼스를 하면서 네. 이제 계속 늘어나고만 날로 확산되고 있지 이제 그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저는 아직 보이진 않는 걸로 않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라고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학교는 어떻게 제대로 다니실 수가 없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여름 방학이라 네. 이제 여름 방학 그 수업을 듣긴 하는데 이제 그 줌으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듣는 네. 예,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시는 점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시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네.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경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이 경찰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논점을 흐리는 일이나 이제 이 근본적인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불평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나서서 도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서 이제 먼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멀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네, 아무쪼록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에게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LA에 계신 교민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셉, 92년에 LA에서 LA 폭동으로 불리는 사건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그 사건이 기억하시나요? 저는 94년생이라 가지고 94년생. 태어나기 전인데 예. 그래도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그리고 네. 그냥 고등학교에서 그거 사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두순자 사건이라고 해서 네. 어떤 한국 여성분이 흑인 청소년을 살인하면서 크게 터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미국 역사상 거의 제일 큰 규모의 시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피해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은데 이번에 그때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그때 LA에서만 한정적으로 시위하고 네. 있었던 분위기지만 네. 이번에는 미국 전역으로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든 작은 일이 그때랑 비슷한 작은 일이 생겨도 그 똑같이 전역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20년 전에 LA 폭동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의 시위와 지금의 시위가 어떤 점이 좀 닮아요? 저는 그때 사실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러셨군요. 공부하고 있었고요. 예. LA는 아니었는데 네. 피부로 계속 와닿았었죠. 그 당시 아주 심각한 로드니 킹이 이제 피해자인데 네.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네. 백인 경찰 4명이 무차별 구타를 해갖고요. 네. 거의 이 온몸이 다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네. 심각한.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4명의 경찰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쭉 이뤄졌는데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법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해서 이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을 쓰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재판지를 백인이 많이 있는 그런 재판지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배심원, 미국은 또 배심원제니까 12명 중에 10명이 백인이었고 예. 한 명이 아시아, 한 명이 또 다른 남미의 계통의 완전 그런 흑인 한 명 흑인이 같은데. 하나도 없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흑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무죄라니. 네, 더군다나 92년 같은 경우만 해도 한인들이 주로 이제 흑인 지역에서 많이 그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그런 가게들이 주로 타겟이 돼서 피해가 컸었죠. 네. 그때는 어쨌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가 됐다는 뉴스는 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뭐 일단은 기소는 됐습니다. 그것도 네. 원래는 그 데릭 쇼빈이라고 원래 그 가해했던 그 경찰은 기소가 됐었는데 나머지 네. 3명은 기소가 안 됐다가 지난주에 마침 기소가 됐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 피해자들은 미국의 특히 미네소타의 미국은 주마다 이 법률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미네소타는 그 살인죄를 3개로 나눕니다. 1급, 2급, 3급 살인이 있고요. 네. 대신에 그 사형은 없죠. 그래서 1급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와 계획이 둘 다 있을 경우에 네. 네. 2급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는 있었지만 계획하지 않았을 때, 네. 3급 살인은 둘 다 없었는데 예. 이제 살인이 벌어진 경우. 그래서 데릭 쇼빈 같은 경우에 처음에 3급 살인으로 됐다가 네.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2급으로 올라갔죠. 그 의미는 의도는 있었다. 계획은 없었는데 의도는 있었다. 의도는 있었다. 근데 여전히 유족들은 1급 계획도 있었다라고 예.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아직도 좀 풀리기가 쉽지 않은 게 네. 또 이렇게 하면 경찰들 말씀드린 그 미국 경찰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노조도 강하고 서로 간의 이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또다시 재판 과정에서 이들을 또 뭐 백인이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미네아폴리스가 트윈시티라고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없다라는 변호인들이 얘기가 벌써 나와서 네. 옮겨가게 되면은 끝까지 어떻게 최종 판결이 날지 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나 그 정규군을 투입할 수도 더 있다.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상황을. 가장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보다는 분명 분열의 메시지들을 얘기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방군들을 투입하겠다. 특히 지금 시위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무정부주의자고 그리고 네. 약탈자다 해서 굉장히 심한 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방군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미국 법으로는 사실 가능은 합니다. 내란죄라는 게 있어서 네. 심각할 경우에 92년 우리 말한 폭동에서는 연방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대통령의 결정으로.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에 아주 공개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특히 군의 투입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된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일단 네.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좀 물러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셉 씨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더해서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돼야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발언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 트럼프 발언할 때 우리가 미국 보면은 미국 원래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 발언할 때는 민주주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 투입도 방금 재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좀 더 권위주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해결책이 제 생각에 네. 시위가 원하는 요구 다 이렇게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사회에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예. 근데 이런 일이라는 건 시위 다시 벌어지지 않게 말고 진짜 사람들은 그렇죠. 경찰한테 학살 당하고 사망 당하는 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참 인권의 문제는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의 문제죠. 그래서 미국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주말에 전 세계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인종 문제에 대해서 차별, 특히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이 미국과 세계에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조셉께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경찰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찰들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좀 공권력이 센가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우리가 총 소유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총 가질 수 있고 경찰들도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뭔가 무섭고 그 제도가 오랫동안 깊은 뿌리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시위를 통해서 좀 더 경찰하고에도 친한 좀 더 네. 좋은 분위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서서 또 경찰과 미국 시민들 간의 관계도 좀 하루빨리 좀 좋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